한벌초등학교는 충북에 있는 학교입니다. 네, 충북에서 가장 처음으로 한국어 학급을 시작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초등에서 이제 음성에 있는 초등학교와 함께 한벌초등학교에서 이제 2012학년도부터 한국어 학급을 운영을 했는데요. 앞에서 그 광덕초등학교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아주 다르지만 또 유사한 점도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어 학급 한벌초등학교에 들어간 게 이제 2019학년도예요. 2019학년도에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느꼈던 부분, 그리고 내가 이거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고민의 시작이 어딘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학년도부터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이라든가 수용성은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제가 학교에 처음에 갔을 때 아이들이 막 이제 갓 취학한 외국인 학생들 손을 잡고 화장실을 안내한다거나 뭐 공기 놀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뭐 쉬는 시간에 같이 놀이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제 눈에 보였고요. 물론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다 감수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한국어 학급 담당자로서 이제 한국 아이들이 외국 아이들에 대한 그 선입견이라든가 이제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이제 2017학년도에 인근 학교에 한국어 학급이 하나 더 생깁니다. 100명이 넘어가던 그 러시아계 학생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한 120명, 130명 가까이 있다가 이 학교가 생기면서 한국어 학급에 들어오는 외국인 학생 수가 좀 줄어들어요. 한 60명대, 70명대 정도로 유지가 돼서 지금까지 또 25% 내외로 안정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이주 배경 학생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 적응 문제, 한국 문화 적응 문제라든가 뭐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학급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한국어 학급 학생들,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에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었던 거죠.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그런 학력 문제가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선생님들 입을 통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먼저 다 배우고 좀 입급했으면 좋겠다. 아예 딱 이렇게 위탁처럼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는 이제 제가 처음에 학교에 부임했을 때부터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한국어를 다 배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교실 현장에 가서 좀 보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이제 그룹핑이 돼서 외국인 학생들끼리만 앉아 있는다거나 외국인 학생들끼리만 소통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2019학년도만 해도. 그리고 역차별이라는 그 생각을 일부의 학부모님과 학생들도 가지고 있었고요. 수료했음에도 한국어 실력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고, 그리고 담당자가 1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제 바로 앞에까지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해 있었는지, 수료 기준은 어땠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하나도 없진 않았어요. 이제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건 있지만 그것들을 구전으로 내려오는 건 있지만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여기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담임교사나 학생들 일반
그 학생들, 한국인 학생들에게 외국 학생들에 대한 거부감이 좀 줄어들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인 부분, 그런 시각들이 조금 잦아들게 하려면 어디에 신경을 좀 써야 할까?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게 좀 붙여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결국에는 학부모 상담을 거치고 담임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한국어 능력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야 적응력도 높아지고 또 실제로 보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출신 학생들이 저희도 한 70~80% 현재는 그 정도가 되는데요. 그 아이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어를 잘하는 언니나 오빠들 한테 가서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해? 한국어 어떻게 잘해? 뭐 이런 표현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부럽다는 거예요. 한국어나 영어를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 언니 나 가르쳐줘 라는 것들을 이제 자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말로 표현을 하지는 못하지만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은 아이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한국어 생활 베스트라고 저희가 이제 네이밍을 좀 해봤는데요. 한국어 수업을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학부모님들의 요구, 이제 우선은 학부모님들이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입급 상담을 할 때도 한국어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4개월 후에 그 다문화 학생 학부모회를 이제 정기적으로 열었습니다. 학기별로 한 번씩 열었을 때 그때도 궁금해 하시는 것이 우리 아이가 한국어를 잘 배우고 있는지, 아이가 한국어 발음이 이상할까 봐 말을 안 해요.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들의 요구,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좀 바꿔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한국어 수업 좋아. 한국어를 굉장히 잘 가르쳐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표준 한국어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수업을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문제가 2019학년도부터 1학년 아이들이 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교육, 유아 교육을 좀 받았던 아이들이면 조금 연필쥐기, 선긋기 이런 것도 가능했을 텐데 제가 받았던 아이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입학 전 교육이 없었던 학생들, 그래서 연필 쥐는 거, 선긋기, 뭐 지우개 사용, 학용품 사용법 같은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일러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다가 또 중학교를 입학할 나이긴 하지만 한국어가 되지 않아서 초등학교로 내려온 아이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한 수준으로 묶여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문제는 이 저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어 학급에서 2시간 매일같이 수업을 하고, 또 옆에 있는 국제교육원 센터에 가서 또 2시간을 수업을 하고, 또 공부방에 가서 2시간 한국어 수업을 하다 보니 하루에 5시간, 6시간 수업하는 게 너무 싫어. 나 한국어 싫어. 라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5학년 아이긴 한데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이제 때린다거나 이런 행동도 좀 보이고 했었어요. 그때 느꼈던 게 이 아이들을 너무 한국어 수업에만 매몰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조금씩 좀 눈을 돌려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는 목요일에 했거든요. 목요일에 1, 2교시에는 이제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에 저희는 충북에서는 행복교육지구라고 부릅니다. 온마을 배움터에 있는 마을교육 활동가들을 초빙해서 목요일에 같이 이런 수업들을 했어요. 이제 우선은 아이들 학교 폭력이 혹시나 발생할까 싶어가지고 흥덕경 바로 인근에 있는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의 경찰관들과 함께 아이들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옷도 입어보면서 태권도도 배우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라이스클레이 공예 활동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이들 이제 계절감도 좀 맛볼 수 있게 해주고요. 요 마지막 사진, 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아이들이 그 팝아트를 배웠어요. 팝아트를 배우고 색깔을 섞는다거나 자기 이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스스로 자기가 배웠던 활동들을 배웠던 어휘들을 활용한다거나 하는 활동들 끝에 마지막에 갤러리를 빌려가지고 전시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좀 숨통도 틔워주고, 또 하나는 이 수업들을 진행하기 전에 강사 선생님들하고 미리 접촉을 해서 어떤 어휘들을 사용하는지 저희가 먼저 받아서 그것들과 저희 주제 학습과 연계시켜서 미리 한번 학습을 하게 하고, 강사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그것들을 듣고 반응하고 활동해 보는 것을 통해서 나 많이 안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들게, 그러니까 효능감을 높이는 거죠.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아이들이 한국어 능력이 굉장히 잘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에 가면 입을 닫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료 심사를 할 때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했던 작품들, 활동들, 글을 쓴 것들, 그리고 녹음 발표를 했던 것을 녹음해서 들려드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한국어를 잘하는지 몰랐다라고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통은 아이들이 이제 자기 발음이라든가 또 유창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입을 닫는 경우가 많고, 또 발표를 시키면은 절레절레 이제 하는 거죠.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아이들이 너무 민망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실제 한국어 능력을 파악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교원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선생님들께 아이들이 했던 활동들을 한 번씩 경험시켜드리고 이 아이들이 했던 작품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좀 시간과 장소를 좀 마련을 했고요. 이제 다음은 한국어 학급 강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업을 바꾸려면 한국어 학급에서 한국어 수업을 해주시는 강사들이 저를 좀 따라와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기지 못한다고, 실제 한국어 수업에서 이제 나타나는 2019학년도 초반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잠깐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보면, 모음을 가르치기 전에 자음을 다 마치지 않은 모음을 가르치지 않겠다. 또는 막 이렇게 글씨 쓰기를 주로 가르치겠다. 아니면 연음 현상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받아쓰기 하는데 너무 주저주저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21학년도부터 청주 지역에 있는 그 한국어 강사들이 모두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를 하고 또는 수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했던 베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베스트는 BEST에서 생각 꺼내고 놀이하고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는 이 과정을 모든 차시에 담아서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브링아웃에서는 생각을 꺼낼 때는 모국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낱말들 또는 그림 카드를 활용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확장할 어휘들을 좀 가지고 오고요. 인조이에서는 우선 수준별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연령 그리고 학습 속도가 다 다르다 보니 이 아이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수업을 하는 그 요소로는 놀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이 요소를 가지고 왔고요. 아이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마지막에는 한 줄이라도 또는 단어로라도 쓸 수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도 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을 베스트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 실제로 기초반 지도 계획이나 중급반 지도 계획, 상급반 지도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다 합쳐져 있고 이 안에는 놀이 요소가 꼭 들어가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이 베스트에서는 초급, 기초반, 중급반, 상급반에 보면 역량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기초반에서는 적어도 한국에 왔을 때 내가 한국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나의 자기관리 역량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 했어요. 그리고 스피드 리딩은 매일같이 한 번씩 연습하기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한번 해보았고요. 중급반에서는 어휘 확장을 최고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문장 나무발도 장식해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한 문장이라도 적어보게 그 숫자를 좀 늘려가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급반과 같은 경우 상급반에서는 이제 모든 역량들이 다 총동원되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기초반과 중급반 학생들을 같이 돕는 이런 공동체 역량까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그래서 2021학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야심차게 베스트로 한번 그 지도안을 만들고 이제 샘플을 몇 가지 좀 만들어서 수업을 해봤어요. 작게 되어 있어서 잘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그냥 간단히 보시면 이제 표준 한국어를 바탕으로 했고요. 표준 한국어를 바탕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절차는 영어 수업에 PPP를 활용했습니다. PPP 전략으로 처음에는 이제 도입에서는 프레젠트를 하고 전개에서는 이제 프랙티스에서 아이들이 도입에서 나왔던 어휘들을 게임 요소를 통해서 놀이 요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덕트에서는 나의 문장을 써보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상급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초급반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초급을 이제 잠깐 한 6개월 정도 담당을 했었는데요. 초급반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오늘 먹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어요. 어제 저녁에 뭐를 먹었어요.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형이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장이 술술이라는 단어 카드를 벽면에 다 붙여놔요. 주제별로 뭐 음식이나 뭐 마시는 것, 뭐 가구, 장소 등등등 쭉 붙여놓고 먹는 거 오늘 먹어 하고 이제 아이들이 찾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쭉 찾아오고 내가 알고 있는 낱말을 이야기하고 또는 모르는 낱말은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하면서 2개 세트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매칭 게임을 해요. 아이들이 그 단어를 인지를 해야 하니까 매칭 게임을 한 후에 요걸 가지고 이제 문형 연습을 합니다. 스피닝 게임을 하든 매칭을 하든 땅 따먹기를 하든 이런 게임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시킨 후에 마지막에 나는 오늘 무엇을 먹어요 라고 발화를 하거나 그걸 녹음하거나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쓰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기초반도 요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곳이 저희가 아까 그 수료 기준이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수료 기준 자체가 학생이 언제 들어오느냐 뭐 2년, 4학기 뭐 이렇게 정해져 있거나 또는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좀 조기 수료시키는 경우가 이전에는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선생님들 그 강사 선생님들이 가르치셨던 거 수료했던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을 종합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로부터 수료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발달 상황을 보이는지 학급의 교과 적응을 보이는지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수료 기준을 1수준, 2수준, 3, 4수준으로 해서 좀 구별을 해서 저희 나름의 수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한국어 진단보정 자료를 활용해도 좋긴 하지만 저희는 그거 더하기 요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한 번 더 이제 좀 정리를 해요. 이렇게 수료 기준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다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학급으로 보내주시면 이 내용을 보고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주시거나 아이들과 상담을 할 때 활용을 하시는 거죠. 담임 선생님께서. 그리고 저희는 원적 학급 복귀 전에 교과 적응 과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4학기를 다 마쳤지만 나는 교과가 너무 힘들어 조금 더 배우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은 6개월 정도, 한 학기 정도 더 적응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학급 수료 심사를 통과한 학생 가운데 희망자가 6개월 정도 더 학습을 하고 이때는 일상의 녹음 자료 저희는 톡투미인 코리아를 저는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톡투미인 코리안 영상을 듣고 딕테이션을 한다거나 그림을 그려본다거나 또 공예나 요리 활동 등을 하면서 이제 절차를 좀 적어본다거나 만화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주로 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른 학교도 똑같이 아마 각종의 것들에 대해서 각종의 사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주로 저희 학교에서 한국어 학급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담당자들이 숙지를 하고 담임 선생님들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월, 9월 다문화 학생 학부모 총회를 하는데요. 이때 학급에서의 학생 적응이라든가 언어 발달 상황을 종합적으로 담임교사 그리고 한국어 학급 담당교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의 수준 분석은 한국어 학급 담당교사가 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는 28%, 30% 정도 되는데요. 한국인 학생 70%도 굉장히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까지 수준 분석을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어 학급 담당교사가 모두 수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어 학급에서 당부하는 사항들도 꼭 담임 선생님들께 전달이 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학생 도우미는 2019학년도에 사실 제가 처음에 담당하면서 실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외국인들 귀찮아 이런 반응을 몇 번을 듣고 나서 이거는 강제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룹핑이 될 수 있게 담임 선생님께서 조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런 어떤 규칙이나 정책, 학교 나름의 정책이나 뭐 사업처럼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외국어, 제2외국어, 그러니까 본인의 모국어를 잘하면서 이제 영어, 중간 언어로 영어를 또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 이제 원어민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 친구가 직접 영어로 발음을 해주거나 하는 그 영어 코티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동 작업은 반드시 참여하게 하는데요. 특히나 뭐 생일 파티를 준비한다거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동아리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서 자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교는 올해 한국어 능력 발달에 따른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이라는 주제로 연구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를 추진할 때도 지금 담당자 선생님이 와 계시긴 한데 연구학교를 추진할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국어 학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학급의 한국어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한국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통합 KSL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아까 쭉 설명드렸던 그 베스트 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고 또 일반 선생님들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의 또 경험 나누기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어휘력과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우리 차수희 선생님의 한국어 학급 운영 방법, 바로 베스트 운영 방법을 또 공유를 해 주셨는데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또 궁금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선생님 강의 잘 들었고요. 수업 공유 감사한데 네네. 앞에 선생님이랑 다르게 이 학급 수가 안 나와 있어서 혹시 네네. 한 학급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네. 저희가 원적 학급과 이제 수업을 짤 때 시간표를 짤 때 학생 시간표 짜는 게 항상 해마다 고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시간표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학교는 한 학급이고요. 전체 지금 그 당시 제가 2019, 20, 21년 3년을 담당을 하면서 한국어 학급의 학생 수는 19명, 20명, 21명 정도였습니다. 네, 저희는 뭐 10명, 15명의 한 학급이 아니고 20명이 넘어가도 27명이 넘어가도 한 학급이에요. 그래서 담당 교사 혼자 한 사람 있고 저희가 한국어 강사는 3명을 채용해서 한국어 강사 3명과 담당 교사 1명 이렇게 4명이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수업을 합니다. 저희는 한국어 학급 운영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딱 10시간만 수업을 하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 2교시는 모두 한국어 수업입니다. 한국어 수업을 하고 3교시부터는 이제 원적 학급으로 돌아가서 이제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과 일반 수업을 듣고요. 근데 아이들이 전담 시간에 음악, 미술, 체육, 영어, 과학, 수학 실과 이런 교과들은 반드시 3, 4, 5, 6교시에 편성을 해서 이 아이들이
절대 놓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학 수업은 놓치지 않도록, 영어 수업 놓치지 않도록 시간표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딱 10시간 수업하고요. 아이들이 원적 학급으로 돌아가서 수업을 듣다가 얘는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국어 강사 선생님과 한국어 학급 담당 교사는 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매일같이 모여서 오늘 뭘 투입했고 아이들은 무슨 반응을 보였는지, 이 아이들의 행동은 어땠는지 피드백을 계속 받습니다. 그것과 담임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통틀어서 얘는, 이 친구는 추가적인 수업이 필요하겠구나, 멘토링이 필요하다 싶으면 학부모의 동의를 통해서 오후에 멘토링을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멘토링은 저희는 이제 주변에 바로 인근에 충북국제교육원이 있고요. 충북국제교육원에서 이제 멘토를 보내주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신청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는 수업 협력 강사라고 해서 아마 비슷한 거일 텐데요. 저희가 러시아어가 가능한 한국인 선생님을 모셔서 그분이 수업 협력 강사로 오후에 5, 6학년 수학 수업을 이제 진행하고 계십니다.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이제 수학과의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사회교과, 그리고 언어를,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아이들의 적응력을, 한국어 적응력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 손들어서 함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너무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도 시간표를 짤 때 전담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고려를 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1교시를 한국어 수업으로 딱 하시고 나머지 3교시 이후부터 전담을 이렇게 하시도록 네. 이렇게 하셨을 때 네. 그 담임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뭐 우리는 겹쳐서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은 없으셨나요? 네, 저희는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부터 이게 참 체계적으로 잘 되었던 게,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게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한국어 수업은 무조건 1, 2교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국어 수업은 무조건 1, 2교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는 전담 수업이 공강이 뜨더라도 3, 4, 5, 6교시에 다 들어갑니다. 네.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개별화 교육 과정을 국어과 사회과 10시간을 하려면 국어과로만은 안 돼서 국어과 사회과 도덕과 요 세 교과를 개별화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개별화 교육 할 때 일부 그 성취 기준에 변화가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맞추어서 성취 기준을 변화시키고 그 성취 기준에 맞게 아이들을 평가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티무르 뭐 이렇게 알렉세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국어과, 사회과, 그리고 도덕과에서 보이는 학년의 주요 핵심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우선 강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들이 기본 초안을 가지고 오시면 저하고 상담을 주로 많이 하셨잖아요. 피드백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드백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을 제가 기록해 두었다가 그게 이게 맞는지 좀 확인한 후에 전부 검토 후에 보내드립니다. 학급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저는 천안의 한국어학급 담당 교사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좀 더 확인차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아까 국어, 사회, 도덕 시간에 아이가 오게 되면 그 선생님 학급에서 평가를 국어, 사회, 도덕 평가까지 해준다는 뜻이죠? 네, 한국어 학급에서 국어, 사회, 도덕과에 대한 수행 평가는 진행하진 못해요. 아이들이 그게 전부 다 한국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관찰 평가로만 합니다. 관찰을 해서 이제 학급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관찰해서 서술을 써서 이제 학급으로 보내드리면 학급 담임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나이스에 기록을 하시는 그거를 거죠. 토대로 학급 담임 선생님은 국어, 사회, 도덕 그 평가 기입을 할 때 참고해서 넣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혹시 또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바로 소그룹 토의
발표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래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도 큰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